캘리포니아주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지난달 남가주 주택가격이 새로운 기록을 또 세웠는데 이 중간 주택가격은 66만 7천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옮기는 판매직 직원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 그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캘리포니아주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이 디지털 증명서에 오류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면 이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면 잘못된 정보가 뜨는 경우가 상당수에 맞습니다. 달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회사 직원, 다른 직원의 경우 접종 날짜가 잘못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을 1, 2차 다 맞았는데 1차 접종 날짜는 제대로 나왔지만 2차 접종 날짜가 다른 날짜로 나오는 겁니다. 네. 더 뒤늦게. 근데 물론 날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 1, 2차 다 맞았다고 나오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항체가 형성된다는 2주가 지나고 나서야 이 완전 접종으로 치니까요. 네. 날짜를 주요하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정확한 정보가 안 뜬다는 건 찝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그냥 넘어갈 순 없겠고요.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고치기 위한 이 수정 양식 지금까지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일부 주민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이름, 생년월일 이거 다 기입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핀 넘버 설정하면 그 다음에 QR코드를 전송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입하라는 모든 정보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대다수 잘못된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기 때문이란 지적이었습니다. 그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를 아무거나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백신 접종할 때 제출했던 거 있죠. 그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만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야 할 데이터가 빠진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해준 곳에서 그곳에서 접종자의 기록을 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럼 데이터 갭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느 약국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때 분명히 자기는 정보를 다 제출했지만 그 약국에서 모든 정보를 주정부 쪽에다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빠뜨렸다면 그렇게 정보가 미싱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갭을 확인한다면 자신이 백신을 접종한 그곳에 연락을 취해보라고 주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한 웹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 트러블 슈팅 폼 이걸 제공하는 웹사이트인데요. 그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한 웹사이트 있죠. 그 웹사이트 주소 뒤에 unmatched 그러니까 슬래시하고 unmatched라고 치면 이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웹사이트 주소가 됩니다. 그렇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또다시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하게 되고 그럼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또 적어 넣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다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에서 담당자가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수정에는 2, 3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수정 요청한 주민은 추후에 이메일 통해서 수정 완료됐다는 이메일을 통보를 받게 되고요. 이 밖에도 전화 핫라인을 통해서 수정 관련 팁을 받을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 핫라인이 딴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응급 요청 전화 번호랑 같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면 자동응답기 나오고 사람과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네. 전화보다는 이 웹사이트, 방금 말씀드린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수정하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는 반드시 받아둬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이건 맨데토리는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싶다 하면 들어가서 네, 하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접종 카드만 가지고 계시면은 잘 보관하시면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 너무 이게 또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남가주 주택 가격이 지칠 줄 모르고 또 올라갔네요. 네,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참. 데이터 정보업체 디큐뉴스가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5월, 그러니까 지난달 남가주 6개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1년 전인 2020년 5월에 비해서 24.7%, 거의 25%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주택 가격 66만 7천 달러 기록했습니다. 네. 신기록이고요.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판매도 역시 급증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주택 매매 자체가 얼어붙었었으니까 판매는 당연히 그렇겠죠. 급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남가주 전체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봐도 신기록이 나왔다면서요.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LA 카운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1년 전보다 25% 뛰어서 지금 중간 주택 가격 77만 5천 달러입니다. 네. 판매도 117%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LA보다는 좀 적게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그래도 19.3%, 20% 가까이 올라서 중간 주택 가격 89만 5천 달러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LA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네, 남가주에서 가장 높은 게 그렇죠.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거의 90만 달러니까요. 네. 판매도 113.4% 증가했고요.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22.5% 오른 50만 2,250달러. 판매 81.7% 많아졌습니다. 샌 버나디노는 16.8% 오른 43만 2천 달러, 그리고 샌디에고는 22.9% 상승한 72만 5천 달러입니다. 네. 판매도 각각 61%, 81.7% 많아졌고요. 그다음 마지막 벤추라 카운티는 20.9%가 올라서 중간 주택 가격 70만 1,500달러였고 판매는 무려 128.7%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언제까지 지금 계속해서 더 오를 것이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명확하진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측이 힘들다는 건데 그렇죠. 확실히 근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주민의 경우 과연 내가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국에선 이걸 내 집 마련 이생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로 평생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미국도 지금 남가주도 보면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 듯 싶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업체 코올로직의 셀마 헵 경제학자는 오늘날의 주택가격 인상은 점차 느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자리를 옮기는 판매직 직원들이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팬데믹 후 최근 들어서 이직하는 직장인들 많아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판매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더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 지난 4월에 소매 판매 업종에서 사직한 이들의 수는 64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이게 연방노동부가 20여 년 전 관련 통계를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 월 단위 규모로는 역대 최다치입니다. 네, 수백만 명이 기존 일터를 떠나는 가운데 이 판매직 노동자들의 이동은 아무래도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평가입니다. 이 판매직 직원들이 일자리를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그 판매직 직원들을 인터뷰해 봤더니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임금, 그리고 인력 부족, 네. 고객들의 갑질,
보건 위험 등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판매직 직원들의 노동 조건이 팬데믹 기간에 또 악화했다는 점, 그리고 경기 부양으로 더 나은 일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함께 주목했고요. 1,500만 명에 달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이 대중교통 출퇴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육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체감한 뒤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 업체들은 규모 불문하고 경기 호전을 예상해서 노동자들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특전을 미끼로 던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학 교육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혜택을 주려 하고 있고요. 팬데믹 초기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그런 의류와 같은 비생필품 판매 업종이 경기 회복에 따라서 구인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소매업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예를 들면 부동산, 전문 서비스업, 금융, 보험 등 업종에서도 제품 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역시 고용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판매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직이 소매업계의 장기적인 변화인지 아닌지 그것은 불명확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돈 말해주면 가야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